서울 평창동에 위치한 아우라그룹 강 회장의 고택 응접실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였다. 대한민국 유수의 재벌가 딸들이 한자리에 모여 저마다의 아름다움과 지성을 뽐내고 있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이 자리의 주인인 강 회장의 유일한 손자이자 아우라그룹의 후계자 강민준의 아내가 되는 것이었다.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서아는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다. 다른 아가씨들이 미술과 경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뽐내며 강 회장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서아는 오직 자신의 앞에 놓인 딸기 케이크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의 동그랗고 순진한 눈은 세상에 어떤 근심도 담고 있지 않은 듯했다. 이세오와 양. 마침내 강 회장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서아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입가에 작은 크림이 묻어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아가씨들의 입가에 조소가 스쳐 지나갔다. 네네, 할아버님, 서아가 명랑하게 대답했다. 강 회장의 눈썹이 희미하게 꿈틀거렸지만 그는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서아 양의 취미는 무엇인가? 케이크 먹기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리고 예쁜 디저트 사진 찍기요. 어허, 그렇군. 그럼 앞으로의 꿈은 무엇인가? 매일매일 맛있는 케이크를 먹는 거요. 응접실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서아의 부모는 사색이 되어 고개를 숙였고 경쟁자들은 더 이상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다. 저렇게 머리가 텅 빈 여자가 어떻게 이 자리에 끼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다. 바로 그때 응접실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강민준. 그가 들어서는 순간 실내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간 것 같았다.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 타인을 압도하는 냉정한 카리스마. 그는 이 모든 상황이 지긋지긋하다는 듯 짜증이 어린 눈으로 방 안을 훑었다. 다들 모이셨군요.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메말라 있었다. 왔느냐 민준아. 강 회장이 손자를 맞았다. 여기 있는 아가씨들을 보거라. 내 아내가 될 사람을 네가 직접 골랐으면 해서 불렀다. 민준의 시선이 아가씨들을 차례로 훑었다. 그의 눈길이 닿을 때마다 그녀들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어필하려 했다. 그의 눈은 야망과 계산으로 가득 찬 얼굴들을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모두 그에게서 무언가를 원하고 있었다. 권력, 명예 혹은 돈. 그는 그런 여자들에게 질려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시선이 이서아에게 닿았다. 그녀는 유일하게 그를 쳐다보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어느새 새로 가져온 초콜릿 무스 케이크를 작은 포크로 조심스럽게 떠먹고 있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처럼 민준의 머릿속에서 빠른 계산이 이루어졌다. 제요 여자들 모두가 상어다. 결혼하는 순간부터 내 인생에 사사건건 간섭하며 권력을 탐하겠지. 하지만 저 여자, 그의 시선이 다시 서아에게 향했다. 제요 바보, 저 여자는 무해하다. 내 일에 간섭하지도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도 않을 거다. 그저 인형처럼 조용히 케이크나 먹겠지. 완벽한 방패막이다. 그는 결정을 내렸다. 제요 여자. 그가 손가락으로 서아를 가리켰다. 저 여자랑 결혼하겠습니다. 응접실은 충격으로 정지했다. 서아는 자신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눈만 끔뻑거렸다. 코끝에는 방금 막 묻은 초콜릿 크림이 점처럼 찍혀 있었다. 그녀의 부모는 놀라움과 황홀감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고 다른 경쟁자들은 분노와 불신으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렇게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의 며느리가 가장 어이없는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후 민주는 자신의 약혼녀가 된 서아와 잠시 독대했다. 그는 얼음 같은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규칙은 3가지다. 서아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첫째, 내 서재에 들어오지 마라. 둘째, 내 일에 대해 묻지 마라. 셋째, 내게서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마라. 아내로서의 애정, 남편으로서의 관심, 그 무엇도. 그의 말은 비수처럼 차가웠다. 그는 그녀를 아내가 될 사람이 아닌 집에 들여놓는 애완동물이나 가구처럼 대하고 있었다. 그 대가로 당신이 원하는 케이크는
얼마든지 먹게 해주지. 네, 세화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다. 정말요? 와, 신난다. 민주는 그녀의 단순한 반응에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그녀가 정말로 머리가 나쁘다고 그래서 다루기 쉬울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차갑게 돌아서서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 버렸다. 응접실에 홀로 남은 서아. 그녀는 잠시 동안 그가 사라진 계단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의 얼굴에서 해맑은 미소가 사라졌다. 텅 비어 있던 그녀의 눈동자에 날카롭고 차가운 지성의 빛이 돌아왔다. 그녀는 방금 전의 만남을 머릿속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복기했다. 강 회장. 겉으로는 온화하지만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늙은 여우. 나를 선택한 데에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경쟁자들, 전형적인 상류층의 오만함과 야망. 이들은 앞으로 나의 가장 큰 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강민준, 그녀는 그의 차가운 눈빛과 말을 떠올렸다. 완벽한 얼음 왕자, 그는 나를 완벽한 바보로 보고 있다. 내가 파고들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약점이지. 그녀는 자신의 계획의 첫 번째 단계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가장 어려운 관문이었던 강민준의 아내가 되는 것에 성공한 것이다. 그녀의 진짜 목적. 그것은 아우라 그룹의 며느리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성체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그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을 파헤쳐야만 했다. 희귀병을 앓고 있는 어린 동생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 그것은 바로 아우라 그룹의 바이오 연구소에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민준의 아내가 되어야만 했다. 가하면은 성공적으로 썼어. 채 오르며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케이크를 보고 기뻐하던 단순한 소녀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운명을 건 거대한 도박판에 막 발을 들여놓은 냉철한 승부사의 얼굴이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소아. 그녀의 조용하지만 위험한 전쟁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강민준과의 결혼 생활은 계약서의 내용처럼 건조하고 단순했다. 이소아의 새로운 삶은 거대한 세장 속에서의 완벽한 영이 그 자체였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케이크만 좋아하는 바보 아내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녀는 커다란 거실에 푹신한 소파에 앉아 하루 종일 어린이 만화 채널을 보았다. 그녀의 앞에는 언제나 저택의 파티시에가 만든 달콤한 디저트들이 놓여 있었다. 저택의 고용인들은 그녀를 어린 사모님이라 부르며 한심하다는 듯한 동정과 경멸이 뒤섞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사모님, 오늘 간식은 초콜릿 퐁당과 마카롱입니다. 와, 정말요, 최고예요. 서아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아이처럼 기뻐했다. 그녀의 이런 순진한 반응은 그녀가 정말로 머리가 나쁘고 생각이 없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특히 민준의 사촌이자 아우라 그룹의 이사인 최유라는 노골적으로 그녀를 무시하고 괴롭혔다. 형님도 참 취향이 독특하시지. 저런 케이크만 아는 바보를 아내로 들이다니. 유라는 서아가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하녀에게 말하곤 했다. 어머, 새언니, 만화 재밌으세요. 그렇게 유치한 것만 보니 머리가 나빠지는 거 아닐까요? 서아는 그런 유라의 조롱에 그저 헤헤 웃으며 대답할 뿐이었다. 유라 아가씨도 같이 볼래요. 이 만화에 나오는 토끼가 정말 귀여워요. 그녀의 이런 동문서답과 천진난만한 반응은 유라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상대가 전혀 타격을 받지 않으니 괴롭히는 재미조차 없었다. 하지만 밤이 되어 그녀의 방에 홀로 남게 되면 서아는 완벽하게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 그녀는 낮 동안 모았던 모든 정보들, 고용인들의 대화, 집안의 구조, 가족들의 역학관계를 머릿속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 숨겨둔 소형 태블릿으로 아우라 그룹의 주가 변동과 최신 뉴스들을 분석했다. 그녀의 최종 목표인 아우라 바이오 연구소에 접근하기 위한 계획을 한 단계씩 치밀하게 세워나가고 있었다. 한편 강민주는 자신의 뭐랄까,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 그저 할아버지를 만족시키기 위한 장식품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유치한 행동들은 그의 신경을 거슬리게 했지만 적어도 그녀는 다른 여자들처럼 그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그의 일에 간섭하지 않았다. 그 점 하나만은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무관심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민주는 자신의 서재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이 새로 출시할 친환경 자동차의 글로벌 부품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달렸지만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는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밤샘 작업으로 피곤한 얼굴이었고 서아는 평소처럼 포크로 팬케이크를 쿡쿡 찌르며 장난을 치고 있었다. 그때 거실 한쪽에서 놀고 있던 서아가 알록달록한 레고 블록으로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블록으로 복잡하고 기이한 형태의 길을 만들었다. 우와, 보세요. 이렇게 길을 만드니까 자동차들이 하나도 안 막히고 쌩쌩 달려요. 그녀는 작은 자동차 장난감을 자신이 만든 길 위로 굴리며 혼자 신나서 소리쳤다. 민주는 짜증스럽게 그녀를 쳐다보았다. 아침부터 저 유치한 소음이라니. 하지만 그의 시선이 그녀가 만든 블록 구조물에 닿는 순간 그의 뇌가 번개라도 맞은 듯이 멈췄다. 서아가 만든 길은 중앙 집중적인 물류 허브를 거치지 않고 여러 개의 거점을 통해 부품을 분산시켜 공급하는 탈중앙화 물류 네트워크, 모델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었다. 그가 며칠간 고민했던 문제에 대한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쾌한 해답이었다. 아, 연이겠지.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저런 바보가 이런 복잡한 개념을 알 리가 없었다. 그저 아이들의 장난이 우연히 자신의 고민과 맞아떨어졌을 뿐이라고 그는 결론 내렸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그녀가 만든 블록의 이미지가 떠나지 않았다. 두 번째 균열은 몇 주 뒤에 일어났다. 이번에는 새로 론칭할 화장품 브랜드의 마케팅이 문제였다. 자연주의, 친환경 같은 진부한 컨셉으로는 더 이상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었다. 그는 새롭고 강력한 슬로건이 필요했다. 그날 저녁 그는 거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고 서아는 소파에 누워 어린이용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작은 씨앗이 거대한 숲을 이루는 과정이 나오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 한 톨이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숲의 약속을 품고 있답니다. 다큐멘터리의 성구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순간 서아가 박수를 치며 그 말을 노래처럼 따라 불렀다. 작은 씨앗, 커다란 숲, 작은 씨앗이 커다란 숲이 된대요. 그녀의 순진한 목소리가 민준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작은 씨앗이 품은 거대한 숲의 약속. 민준은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다. 완벽했다. 그것은 단순한 슬로건을 넘어 브랜드의 철학을 담을 수 있는 강력한 스토리였다. 그는 다시 한번 소름이 돋는 우연에 놀랐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는 애써 그것이 우연일 뿐이라고 자신을 타이르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의심이라는 작은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사건은 강 회장과의 바둑 대결에서 일어났다. 어느 주말 오후 강 회장은 서아를 자신의 서재로 불러 바둑을 두자고 제안했다. 사야가 바둑 둘 줄 아느냐? 아니요, 처음 봐요. 돌멩이가 예쁘네요. 모두가 그녀가 당연히 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민준 역시 할아버지가 저 바보를 데리고 무슨 소일거리를 하시려는 건가 생각했다. 서아는 정말로 아무렇게나 두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바둑의 정석이나 규칙을 전혀 무시한 채 이리저리 돌을 놓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아무렇게나 놓은 돌들은 절묘하게 강 회장의 수를 방해하고 그의 공격을 막아냈다. 결국 그날의 대국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무승부로 끝이 났다. 대국이 끝나자 강 회장은 껄껄 웃으며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아이 참으로 물건일세. 아주 재미있는 아이야. 강 회장의 눈빛은
그저 손주 며느리를 귀여워하는 눈빛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롭고 흥미로운 빛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서 지난 몇 주간의 거실과 식당의 CCTV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았다. 그녀가 만들었던 블록 구조물, 그녀가 노래처럼 불렀던 다큐멘터리의 대사, 그리고 할아버지와의 바둑대국. 그는 영상을 확대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모든 사람들이 다른 곳을 보고 있을 때 아주 찰나의 순간, 케이크를 향해 있던 그녀의 얼굴에서 순진하고 텅 비어있던 표정이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는 모든 상황을 분석하는 듯한 차갑고 날카로운 지성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1초도 안 되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민준의 눈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댔다. 그리고 그의 입가에 아주 천천히 차갑고도 흥미로운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무해한 인형인 줄 알았더니 능숙한 거짓말쟁이였군. 그는 배신감 대신 아주 강렬한 흥미와 호기심을 느꼈다. 이 재미없는 계약 결혼이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게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바비에와 까하, 보살, 바보 아내가 쓰고 있는 가면 뒤에 진짜 얼굴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강민준의 의심이 싹트는 동안에도 최유라의 이서아에 대한 경멸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그녀의 눈에 이서아는 머릿속에 온통 케이크와 만화 생각뿐인 이용 가치가 높은 완벽한 바보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 바보를 이용해 자신의 가장 큰 라이벌인 강민준에게 치명타를 날릴 계획을 세웠다. 아우라 그룹은 현재 정부가 주관하는 차세대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의 수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수조 원이 걸린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그룹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했다. 그리고 최유라는 바로 이 프로젝트를 망가뜨릴 생각이었다. 사혜 언니, 요즘 오빠랑은 좀 어때요? 어느 날 오후 유라는 평소와 달리 아주 다정한 얼굴로 서아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손에 예쁘게 포장된 마카롱 상자까지 들고 있었다. 민준 오빠가 워낙 무뚝뚝해서 새언니가 고생이 많죠. 제가 두 사람 사이가 좋아지게 좀 도와줄게요. 서아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여우 같은 여자가 또 무슨 꿍꿍이일까?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순진한 얼굴로 고개를 갸웃거렸다. 정말요? 어떻게요? 유라는 핸드백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서아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거 민준 오빠가 사무실에 두고 간 거예요. 그녀가 비밀스럽게 속삭였다. 내일 아침에 있을 스마트시티 최종 입찰 프레젠테이션에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파일이래요. 새언니가 오늘 밤에 몰래 오빠 서재 책상 위에 올려두면 오빠가 분명 기뻐할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도 허술하고 유치한 함정이었다. 서아는 민준이 자신의 서재에 그 누구도 심지어 할아버지인 강 회장조차 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유라는 이 USB를 통해 프로젝트를 망치는 동시에 서아와 민준의 사이를 이간질할 속셈이었다. USB 안에 든 파일이 무기겠군. 서아는 속으로 생각했다. 우와, 정말요? 저한테 이렇게 중요한 임무를 맡겨주시다니 고마워요. 유라 아가씨. 그녀는 마치 대단한 상이라도 받은 아이처럼 기뻐하며 USB를 품에 꼭 안았다. 그날 밤 서아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비장한 스파이처럼 살금살금 2층으로 올라갔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집안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강민준이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는 계산하에 이루어진 연기였다. 그녀는 서재로 향하는 복도 중간에서 마치 발이라도 헛디딘 것처럼 과장되게 비틀거렸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오렌지 주스잔이 정확하게 USB 위로 쏟아졌다. 어머나 어떡해. 서아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으로 소리쳤다. 그녀의 비명소리에 근처에 있던 하녀가 달려왔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네, 내가 아주 중요한 걸 망가뜨렸어요. 흐앙 유라 아가씨가 오빠 갖다 주라고 한 건데 나 이제 어떡해요? 그녀는 흠뻑 젖은 USB를 들고 발을 동동 굴렀다. 완벽한 연기였다. 서아는 울먹이며
거실에 있는 공용 노트북으로 달려갔다. 고쳐야 해. 내가 고쳐야 해. 그녀는 주스에 젖은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 몇 번의 에러 메시지가 뜨더니 간신히 파일 하나가 열렸다. 스마트시티 최종 예산안이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이었다. 서한은 파일을 열어보고는 더욱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숫자들이 다 이상해졌어. 내가 다 망쳤어. 하지만 울먹이는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냉철했다. 그녀는 빠르게 파일을 스캔했다. 유라의 계략은 생각보다 정교했다. 예산안의 항목별 금액을 교묘하게 부풀려 전체 사업비를 터무니없이 높게 보이도록 만들었고, 중요한 계산 수식 몇 개를 의도적으로 망가뜨려 보고서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이대로 제출했다면 아우라그룹은 탐욕스럽고 무능한 기업으로 낙인 찍혀 입찰에서 탈락할 것이 뻔했다. 서한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을 마구잡이로 두드리기 시작했다. 마치 컴퓨터를 전혀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 당황해서 아무키나 누르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혼란스러운 움직임 속에서 그녀의 손가락은 놀라운 속도와 정확성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망가진 수식을 순식간에 복원했고 부풀려진 예산 항목들을 현실적인 수치로 되돌려 놓았다. 심지어 기존의 예산안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비용 구조로 재설계하기까지 했다. 몇 분 후 그녀는 완전히 새로워진 예산안을 깨끗한 새 USB에 저장했다. 그리고 노트북에서 모든 접속 기록과 흔적을 완벽하게 삭제했다. 그녀는 새 USB를 들고 울먹이는 얼굴로 민준의 서재 문 앞으로 갔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김 집사에게 그녀는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집사님, 제가 실수로 주스를 쏟아서 원래 USB는 고장 났는데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파일을 새로 저장했어요. 이거라도 오빠 책상 위에 좀 전해주세요. 흑흑. 김 집사는 민준의 비밀 지령에 따라 그녀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복잡한 표정으로 그녀가 내민 새 USB를 받아들었다. 서재 안강민준은 자신의 모니터를 통해 이 모든 광경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포커페이스였지만 그의 눈동자는 흥미롭게 빛나고 있었다. 김 집사에게서 건네받은 USB. 그는 그것을 자신의 컴퓨터에 꽂아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그는 할 말을 잃었다. 파일 안에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예산안이 들어있었다. 그가 이끌던 TF팀이 몇 주간 만든 초안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고 논리적이며 설득력 있는 보고서였다. 그는 CCTV 화면을 되돌려 그녀가 키보드를 두드리던 모습을 다시 확인했다. 마구잡이로 보였던 그녀의 손놀림은 사실 현란한 연주에 가까운 전문가의 타이핑이었다. 이제 모든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다.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야? 그의 입가에 떠올랐던 미소가 더욱 짙어졌다. 다음 날 스마트시티 사업 최종 입찰 프레젠테이션 현장. 최유라는 강민준이 어떤 망신을 당할지 기대하며 의기양양하게 앉아 있었다. 하지만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무대에 오른 민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서아가 수정한 예산안을 발표했다. 그의 발표는 완벽했고 그가 제시한 예산안은 모든 경쟁사들을 압도할 만큼 훌륭했다. 결과는 아우라그룹의 압도적인 승리였다. 유라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가 심어놓은 스파이 프로젝트 팀의 박 부장이 갑자기 감사팀에 의해 연행되었다. 서아가 거실 노트북에서 파일을 열려고 시도했을 때 그녀가 의도적으로 일으킨 몇 번의 로그인 에러가 서버에 기록되었고 그것을 수상하게 여긴 민준의 보안팀이 파일의 출처를 역추적하여 최초 작성자인 박 부장을 찾아낸 것이다. 박 부장은 모든 것이 최유라 이사의 지시였다고 자백했다. 유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박 부장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자신의 꾀에 자신이 완벽하게 넘어가 버린 것이다. 그녀는
멍청한 올케에게 제대로 한 방 먹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노의 몸을 떨었다. 같은 시각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강민주는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한 장을 보고 있었다. 계약 결혼이 결정되던 날 케이크를 먹으며 바보처럼 웃고 있던 이서아의 사진이었다. 그의 차가웠던 호기심은 이제 완전히 다른 감정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을 넘어선 그녀라는 인간 자체에 대한 아주 깊고 위험한 독점욕이었다. 이세호아. 그가 사진 속 그녀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당신이라는 게임 아주 마음에 들어. 최유라의 계략이 실패로 돌아가고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본궤도에 오른 후 강민준의 행동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그 변화는 저택의 모든 사람들을, 특히 최유라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앞으로는 아내와 좀 더 시간을 보낼 생각입니다. 어느 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민준이 폭탄 같은 선언을 했다. 그는 늘 그랬듯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말은 모두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아내가 아직 이 집에 적응을 못하는 것 같으니 남편으로서 돕는 게 당연하겠지요. 그럴싸한 이유였지만 그동안 아내를 투명인간 취급했던 그의 태도를 생각하면 아무도 믿지 않았다. 최유라는 저 바보 같은 계집이 오빠에게 무슨 꼬리를 친 게 분명하다고 생각하며 분노에 찬 눈으로 서아를 쏘아보았다. 하지만 서아는 그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포크로 소시지를 찍으며 와 정말요 신난다 라고 외칠 뿐이었다. 그날 이후 민준의 발아래 보자 네 바보 안에 길들이기 아니 바보 안에 탐색하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그는 정말로 그녀에게 시간을 쏟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에게 선물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그 선물들은 다른 재벌가 남편들이 아내에게 주는 다이아몬드나 명품 가방이 아니었다. 이건 뭐예요? 서아는 자신의 방을 가득 채운 거대한 곰 인형들을 보며 물었다. 당신이 좋아할 것 같아서. 민주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는 그녀에게 한정판 캐릭터 피규어 세트, 세상의 모든 젤리를 모아놓은 듯한 과자 선물 세트, 그녀가 즐겨보는 만화 캐릭터 상품들을 사다 주었다. 그는 그녀를 시험했다. 그녀가 이런 유치한 선물에 만족하지 않고 더 비싸고 값비싼 것을 요구하는지 보고 싶었다. 하지만 서아는 그의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했다. 그녀는 곰 인형을 껴안고 뒹굴었고 젤리를 보며 아이처럼 기뻐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보석이나 돈을 탐내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완벽한 어린아이를 연기했다. 그리고 며칠 뒤 민주는 두 번째 폭탄을 터뜨렸다. 주말에 놀이공원에 가지. 그의 말에 저택은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다. 일밖에 모르던 웃는 모습 한번 제대로 보인 적 없던 얼음 왕자가 자신의 바보 아내를 데리고 사람이 가장 많은 놀이공원에 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토요일 아침 두 사람은 정말로 롯데월드로 향했다. 민주는 주변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서아의 손에 커다란 솜사탕을 들려주고 그녀의 머리에 우스꽝스러운 토끼 머리띠를 직접 씌워주었다. 우와, 토끼다 토끼. 서아는 머리띠를 만지며 신나게 방방 뛰었다. 그들은 마치 평범한 연인처럼 보였다. 다정한 남편과 철없는 아내. 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치열한 탐색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모든 행동과 표정 사소한 말 한마디까지 놓치지 않고 분석했다. 그녀의 영희 속에서 진짜 모습을 찾아내기 위해. 서아 역시 그의 이런 갑작스러운 친절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쓰고 있었다. 사건은 회전 목마를 타기 위해 줄을 서 있을 때 일어났다. 한 남자가 인파에 떠밀리는 척하며 민준에게로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아주 작은 크기의 도청장치가 들려 있었다. 그의 목표는 민준의 코트 주머니에 저것을 몰래 넣는 것이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순식간에 일어난 전문가의 소행이었다. 민준조차 거의 알아채지 못할 뻔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서아는 보았다. 그녀의 뛰어난 동체 시력과 상황 판단 능력은 남자의 미세한 손놀림과 그의 눈빛에 스치는 목적성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행동했다.
그녀는 마치 발이 꼬이기라도 한 것처럼 아주 우스꽝스럽고 과장된 몸짓으로 넘어졌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끈적끈적한 솜사탕이 정확하게 남자의 손과 코트를 향해 날아갔다. 어머나, 내 솜사탕. 소아가 울상을 지으며 소리쳤다. 남자는 순식간에 끈적한 설탕 범벅이 되었다. 그의 계획은 완벽하게 실패했고 그는 당황한 얼굴로 욕설을 내뱉으며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민주는 이 모든 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다. 그것은 너무나도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실수였다. 그녀의 넘어지는 동작, 솜사탕이 날아간 각도. 그것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정교했다. 그것은 바보의 실수를 가장한 천재적인 방어 기술이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있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의 아내는 바보가 아니었다. 그녀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엄청난 훈련을 받은 고수였다. 어쩌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할아버지가 보낸 비밀 요원일지도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의 차가웠던 호기심은 이제 경외감과 감탄, 그리고 그녀에 대한 강력한 보호 본능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와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진심으로 이 위험한 여자에게 흥미를 느끼고 그녀를 자신의 곁에 두고 싶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민주는 말이 없었지만 서아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강렬해져 있었다. 당신,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꽤 덤벙거리는군. 서아는 그저 헤헤, 죄송해요 라며 바보처럼 웃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가 말하는 것이 단순히 솜사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저택에 도착했다. 서아가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민준이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이소아 씨. 그가 처음으로 낮고 진지한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조심해. 그것은 경고이자 선언이었다. 나는 알고 있다는. 서아의 해맑았던 가면이 순간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의 눈이 그의 깊은 눈동자와 마주쳤다.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의 게임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그녀의 편이 그녀를 지키는 어둠 속의 기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있었다. 그리고 서아는 자신의 기사가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자신의 정체에 접근해오고 있다는 사실에 짜릿한 긴장감을 느꼈다. 놀이공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택의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소아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강민준이 그녀를 막아섰다. 잠깐 나 좀 보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그는 그녀를 이끌고 자신이 그토록 들어오지 말라고 경고했던 2층의 서재로 향했다. 그가 스스로 자신의 첫 번째 규칙을 깨뜨린 것이다. 오래된 규칙은 이제 소용없다는 무언의 신호였다. 서재는 어둡고 위압적이었다. 거대한 책상과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이곳은 강민준이라는 남자의 성역이자 그의 머릿속과도 같은 공간이었다. 그는 서아를 자신의 맞은편 의자에 앉혔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민주는 변죽을 울리지 않았다. 그는 얼음 같은 눈으로 그녀를 똑바로 응시하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당신 정체가 뭐야? 서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계속 연기할 생각이라면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민준이 말을 이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 몇 장을 던졌다. 물류 공급망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줬던 당신의 레고 블록 구조물. 친환경 화장품의 완벽한 슬로건이 되었던 당신의 혼잣말. 할아버지를 상대로 무승부를 이끌어냈던 당신의 우연한 바둑 실력. 그리고 오늘 놀이공원에서 날 노리던 놈을 막아냈던 당신의 실수까지. 그는 차갑게 웃었다. 우연은 이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아, 이소아 씨. 이제 그 바보 같은 가면은 벗어. 진실을 말해.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더 이상 영희는 통하지 않았다.
서한은 마른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 차가운 남자 안에 숨어있는 아주 작은 가능성에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제 본명은 이서아가 맞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어리숙하지 않았다. 차분하고 지적인 그녀 본연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당신이 알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가 사실은 미국 월가에서 최연소 펀드 매니저로 이름을 날렸던 금융분석가였다는 사실. 하지만 거대 자본의 음모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살아야만 했다는 과거. 그리고 그녀가 이 집에 들어와야만 했던 진짜 이유. 제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민우라고.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민우는 아주 희귀한 유전병을 앓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치료법이 없는 병이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강철 같던 그녀의 가면이 동생의 이야기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런데 유일한 희망이 있었어요. 바로 아우라 그룹의 바이오 연구소. 그곳에서 제 동생의 병과 관련된 중요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하지만 그 연구 데이터는 그룹의 최고 기밀이었죠. 외부인은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당신의 아내가 되려고 했던 이유는 돈이나 명예 때문이 아니었어요. 어떻게든 이 집에 들어와 그 연구소에 접근해서 제 동생을 살릴 단서를 찾고 싶었어요. 그것뿐이었어요. 그녀의 고백이 끝나자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제가 당신을 속인 거 알아요.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떤 벌이든 달게 받을게요. 그러니 제발 그 연구만은 멈추지 말아주세요. 제 동생 좀 살려주세요. 그녀는 의자에서 내려와 그의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가 무릎을 꿇기 전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막아섰다. 그는 화를 내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에 대한 충격, 그녀의 용기와 지성에 대한 감탄, 그리고 그녀의 절박한 상황에 대한 깊은 연민.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과 비슷한 모습을 보았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버리고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자신을 속인 사기꾼으로 볼 수 없었다. 마보로군,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부드러웠다.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처음부터 내게 왔어야지. 왜 혼자서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거야. 그는 그녀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웠다. 새로운 계약을 하지. 그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종이로 된 계약서가 아니라 당신과 나 우리 둘 사이의 계약을. 당신은 이제부터 나의 진짜 파트너가 되는 거야. 당신의 그 비상한 머리로 내가 이 회사 안의 적들을 모두 물리치는 것을 도와. 그 대가로 나 강민주는 아우라 그룹의 모든 것을 걸고 당신 동생의 치료법을 찾는데 모든 자원을 쏟아붓겠다고 약속하지. 바이오 연구소의 모든 데이터는 이제부터 당신의 것이야. 서한은 그의 제안에 충격을 받아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동정이 아닌 진심 어린 존중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를 처벌하는 대신 그녀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감사와 희망의 눈물이었다. 민주는 말없이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그것은 서툴지만 따뜻한 위로와 보호의 포옹이었다. 그녀는 그의 단단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했다. 오랫동안 그들은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다. 더 이상 가짜 부부도 서로를 탐색하는 적도 아니었다. 그들은 비밀과 목표를 공유하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파트너가 되었다. 이제부터 민준이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당신을 괴롭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 당신의 가족들,
그리고 내 숙부까지도. 당신은 더 이상 바보 연기를 할 필요 없어. 당신은 그냥 내 옆에서 공주처럼 보호받기만 하면 돼.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하는 첫 번째 진짜 약속이었다. 서재 안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합쳐졌다.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함께 그들을 둘러싼 어둠과 맞서 싸울 것이다. 아우라 그룹의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거대한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고 이사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탐욕 그리고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회의의 중심에는 최유라가 있었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단상 앞에 서서 강민준 회장에 대한 불신임만을 상정하고 있었다. 존경하는 이사님 여러분, 저는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슬픈 표정을 연기하며 자신이 얼마나 회사를 걱정하고 있는지를 역설했다. 강민준 회장님께서 최근 수주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겉보기에는 화려한 성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한 조작된 보고서를 화면에 띄웠다. 보고서는 프로젝트가 심각한 재정난에 부딪혔으며 이 모든 것이 강민준 회장의 독단적이고 무모한 경영 방식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었다. 그녀는 매수한 전문가들의 소견을 덧붙이며 이대로 가다가는 그룹 전체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모든 것은 회장님께서 최근 사적인 감정에 치우쳐 회사 경영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교묘하게 이서아를 겨냥했다. 따라서 저는 그룹의 미래를 위해 강민준 회장의 경영권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제가 의장 대행을 맡아 이 위기를 수습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녀의 연설은 설득력이 있었다. 그녀가 매수해둔 몇몇 이사들이 즉시 동조하며 박수를 쳤다. 다른 중립적인 이사들 역시 그녀가 제시한 그럴싸한 증거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회의는 그녀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승리를 확신했다. 강민준은 회의 내내 팔짱을 낀 채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연극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침묵을 유라는 패배를 인정한 나약함이라고 착각했다. 마침내 투표가 시작되려 할 때였다. 민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릴 만큼 강력했다. 투표하기 전에 그가 말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또 다른 분석 보고를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저의 아내이자 제 가장 신뢰하는 전략자문인 이서아 씨의 보고를 말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회의실의 문이 열렸다. 이서아가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케이크나 좋아하는 바보 소녀가 없었다. 날카롭고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파워 수트를 입고 차갑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한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 그녀는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내며 망연자실하게 쳐다보는 최유라를 지나쳐 단상으로 향했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을 회의 시스템에 연결했고 거대한 스크린은 그녀가 준비한 화면으로 바뀌었다. 최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안녕하십니까. 아우라 그룹 회장 전략 자문 이서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명료했으며 지적인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금부터 최유라 이사님께서 제기하신 주장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여 하나씩 반박해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방역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먼저 프로젝트의 실제 재무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다. 그녀의 데이터는 프로젝트가 재정난은커녕 예상치를 뛰어넘는 엄청난 수익을 낼 것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초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예상치 못한 재정난의 정체는 이것입니다. 다음 화면에는 최유라가 프로젝트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비밀리에 설립한 여러 개의 유령 회사 명단과 그 회사들로 돈이 흘러 들어간 내역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나타났다. 돈의 흐름은 정확하게 그녀의 개인 비자금 계좌를 향하고 있었다. 아니야. 저건 조작이야. 유라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서한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유라가 매수한 전문가들에게
뇌물이 건네지는 순간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전문가들의 목소리와 유라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사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자신들이 한낱 사기꾼에게 놀아났다는 사실에 분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 최유라 이사님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회장님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한은 마지막 증거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유라가 스마트시티 자회사 하나를 고의로 부도 처리한 뒤 해외의 위장 회사를 통해 헐값에 인수하여 그 회사의 핵심 기술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했던 전체 계획도였다. 모든 증거는 완벽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유라의 편에 섰던 이사들은 이제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난을 퍼부었다. 이런 사기꾼 같은 어떻게 우리를 속일 수가 있어. 유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공포에 질려 주저앉았다. 그때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던 강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언팀. 그의 차가운 한마디에 회의실 문이 열리고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히스테리를 부리는 최유라와 그녀의 핵심 공모자 몇 명의 팔을 붙잡아 회의실 밖으로 끌어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서한은 마침내 프레젠테이션을 마쳤다. 회의실은 잠시 동안의 정적 끝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이사들은 이제 그녀를 존경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민준이 단상 위로 올라와 그녀의 옆에 섰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 올렸다. 그는 그녀를 그저 사랑하는 눈빛으로만 본 것이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자신의 왕국을 구해낸 위대한 여왕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과 존경이 담겨 있었다. 가면을 쓴 신부는 마침내 스스로의 힘으로 왕관을 쓴 여왕이 되었다. 최유라의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간 후 아우라 그룹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강민준은 더 이상 얼음 왕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지혜롭고 아름다운 아내 이소아가 함께했다. 두 사람은 단순한 부부를 넘어 서로에게 가장 완벽한 사업 파트너이자 인생의 동반자였다. 세상은 그들의 이야기에 열광했다. 바보 공주인 줄 알았던 그녀가 사실은 가면을 쓴 천재 전략가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를 알아본 냉정한 재벌 3세와의 동맹과 사랑. 그들의 이야기는 한 편의 영화 같았고 이소아는 순식간에 모든 여성들의 새로운 워너비로 떠올랐다. 강민준은 약속을 지켰다. 그는 즉시 아우라 바이오 연구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서아의 동생 민우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특별 TV팀을 꾸렸다. 그는 전 세계 최고의 의료진과 연구원들을 서울로 불러 모았다. 서아는 이제 더 이상 몰래 정보를 훔쳐볼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당당하게 연구소의 최고 책임자가 되어 동생의 치료 과정을 직접 지휘했다. 몇 달간의 필사적인 노력 끝에 기적이 일어났다. 연구팀이 마침내 민우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신약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민우는 점차 건강을 되찾았고 서아는 비로소 평생을 짓눌렀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서아를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그는 저택의 거대한 정원을 수천 개의 반짝이는 조명과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흰색 장미로 가득 채웠다. 그리고 정원 한가운데 그는 오케스트라를 불러 아름다운 세레나데를 연주하게 했다. 이게 다 뭐예요? 서아는 꿈을 꾸는 듯한 표정으로 물었다. 민주는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작고 반짝이는 벨벳 상자가 들려 있었다. 이소아 씨,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의 시작은 계약이었지만 나는 이제 당신 없는 내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됐어. 당신은 내 얼어붙은 세상을 녹여준 유일한 사람이야. 그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나와 진짜 부부가 되어주겠어. 계약이 아닌 사랑으로. 평생 당신을 공주처럼 아끼고 사랑하게 해줘. 서아의 눈에서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밤하늘에서는 화려한 불꽃이 터져 나왔다. 그들의 진짜 결혼식은 그렇게 둘만의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열렸다. 시간이 흘러 서아는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아우라 그룹의 부회장이자 남편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로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쳤다. 그녀의 지혜와 민준의 결단력이 합쳐지자 아우라 그룹은 전례 없는 황금기를 맞이했다. 하지만 그녀는 일에만 빠져 살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케이크를 좋아했고 민준은 세상의 모든 맛있는 케이크를 그녀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는 정말로 그녀를 공주처럼 대했다. 그녀가 웃으면 그의 세상도 웃었고 그녀가 행복하면 그의 세상도 행복했다. 어느 주말 오후 두 사람은 정원의 벤치에 앉아 있었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민우가 정원에서 강아지와 뛰어노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생각해보면 참 이상해요. 서아가 민준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내가 당신을 속이려고 이 집에 들어왔는데 결국엔 내가 당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으니까. 민준이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하며 웃었다. 나야말로 바보 같은 인형인 줄 알고 들였다가 내 인생 전부를 저당 잡혔지. 그의 말에 두 사람은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성은 더 이상 차갑고 외로운 얼음성이 아니었다. 사랑과 웃음 그리고 따뜻함이 가득한 진짜 집이 되었다. 가면을 쓴 소녀는 마침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왕자를 만나 영원히 행복한 공주가 되었다.